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나마 저점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은 좀 많이 밀렸죠.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에 대한 불안감이 오늘부터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반등이라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단어가 이제 진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1월, 12월에 대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묻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은 10,0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는, 나스닥 지수는 10,0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 근데 국내 시장은 좀 견고하게 지금 그 박스권 하단을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100, 2300, 2200 기본적인 베이스를 2200을 보고 2200 밑에는 매수 관점, 2300 사이는 매도 관점, 이렇게 박스권을 매매하면 그래도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10월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고무적인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2년 내내 주식시장을 팔았던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보면 지금 1조 8천억 정도가 매수에 가감하고 있다라는 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을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는 대표주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이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고, 최근에는 IT 쪽도 매기가 붙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배터리 이쪽으로 왜 그러냐라고 생각했을 때 과드 납폭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집약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지할 때가 어느 쪽으로 의지해야 되냐라고 하면 외국인을 좀 외국인 위주의 포트를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고요. 코스닥은 심리적으로 되게 약해요. 신용 물량도 최근에 많이 줄었고, 그런데 이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더 강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다음 주에는 조금 잔잔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0월 달에는 9월 달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박스권에서 잡고 있고 상단 하단을 오가서 이 지지 라인을 잡을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10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집중하는 매수를 잘 봐야 돼요. 업종의 매수 종목들을 보면 10월 달에도 그냥 편하게 우리가 미국과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수익을 많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내 종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거의 다 50%, 6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더 강하게 마이너스율이 많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또 주식이 올라가요. 근데 그 사이클을 우리가 버티는데 좀 힘이 들 뿐이지 이 시간을 잘 지나면 또 좋은 시간이 옵니다. 그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들 뭐 열심히 봐드릴 테니까요. 전화 02377에 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2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 상담하기 위해서 좀 스피드하게 상담을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PNT. 매수가 비중은요? 52,000원에 20%. 최근에 사신 거예요? 한 서너 달 됐어요. 그래요? 이게 이 배터리 쪽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네. 이쪽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네, 네. 건 뭐냐면 이 업종이 순환매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순환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돈을 잘 번다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고점을 만들게 되면 다운 사이클이 들어와요. 이 종목은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밀릴 확률이 많아요. 똑같은 전기차, 똑같은 배터리라 해도 업 사이클과 다운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좀 더 밀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살 때는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베이스, 돈을 잘 벌어, 업종이 좋아, 업황이 좋아,
이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 아, 이거는 떨어지는 거냐, 올라갈 거냐. 이 두 가지를 분석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업사이클에서 다운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지냐고 한 50에서 40% 정도 조정이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조정의 구간에 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반등 시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 어떨까요? 목표가는 45,000원 언저리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가 힘이 많이 없으시네요. 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죠? 예. 네.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하하하. 좀 기분이 상쾌해질 겁니다. 웃는다고, 뭐 우울하다고 뭐 해결되는 거 네.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같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청담 글로벌이고요. 아, 청담 글로벌 사셨어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8,910원에 10%입니다. 아,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이 종목은 양호한 거예요. 시장 대비 양호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양호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실적하고. 네, 맞아요. 예. 실적 베이스. 매출도 예, 네. 예. 근데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근데 신규주 같은 거잖아요. 이쪽은. 네. 상장한 지 뭐 6월 달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 기대감, 네. 우려 반응으로 나눠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이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가격들을 우리가 스토리가 짧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가격들이 조금 난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신규주는 특히 단기 매매 아니면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거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은 9,000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9,000원요? 네, 거기에. 그리고 이런 신규주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네. 왜 그러면 시장이 이번에 알았어요. 예, 왜 네. 그러면 제가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예.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주식은 통계의 확률이라고 보거든요. 정답이 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신규주의 흐름을 보면 퍼포먼스가 언제 나냐면 거의 2년 주기로 돌아와요. 이 종목도. 2년 동안 막 위 아래 막 움직이고 그다음에 상장이 됐을 때 이 시세를 강하게 낸 종목들은 거의 하단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종목도 7,000원부터 해서 뭐 2배까지 올랐잖아요. 두 배 올랐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되게 많이 받은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흐름이 좋은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도 좀 우리가 역사를 조금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시장이 좋았을 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종목의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스토리 기간을 좀 보는 게 네. 좋고 이 종목은 9,000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9,000원 위에서요? 네, 위쪽에서 물량이 들어왔고 거래를 잡아놓고 밑으로 흐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그래도 매집이 돼 있어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9,000원 선에 오면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멘토님 혹시 손절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손절을 할 때 우리가 개인 네. 투자자가 가장 이게 궁금한데 손절은 언제예요라고 하잖아요. 네. 손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단기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계적인 매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네. 나는 네. 그냥 이 종목이 한 2, 3% 되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라라고 하는 기계적인 매매. 그건 단기 네. 매매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두 네. 번째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런 종목들은 손절을 할 때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이 뒷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뒷산이 이렇게 볼록 나왔죠. 여기 산. 이게 뭐예요? 매집이라 그래요. 매집. 네. 이게 매집 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네.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 근데 겁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겁나질 않아요. 시세는 아직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빠진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가 딱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은 이렇게 밀리더라도 이 거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손절 않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네, 다시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도우면 네. 올라올 수 있어요. 이 물량은 개인 물량이에요. 이 물량이 나온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눌렀다가 들어오고 눌렀다 오거든요. 그러면 거래 들어올 때 팔면 돼요. 시세에 네, 너무 알겠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우리 기술이요. 우리 기자 매수가 비중은요? 1,800원에 10%요. 좀 빠졌다, 그죠? 예. 네, 이게 원전 쪽 이렇게 해갖고 사신 거죠? 네. 예, 근데 어때요? 지금 조용하죠? 예, 예. 이게 테마가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네. 우리가 처음에 이런 종목을 볼 때는
뭘부터 보야 되냐, 이 다른 거 업종을 보는 것보다는 시가총액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시가총액, 이 시가총액이 크냐 작냐라고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1,900억 정도 돼요. 이런 기업들은 뭐 실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테마, 어떻게 이슈가 돼서 주가가 움직이느냐, 이 테마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짧게 치지 않으면 그 타임을 놓치면 이렇게 많이 밀려요. 근데 이 테마가 죽었냐 살았냐라고 했을 때는 원전 테마, 신재생, 태양광 이런 거는 살아있어요, 아직도. 근데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눌러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좀 홀딩해서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좋죠. 네, 왜 그러면 손해보지 마. 우리가 손해볼 때는 지금 줄줄줄 흘렀잖아요. 네네. 이게 흐르는 이유가 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흐른 게 아니라 시장의 그 심리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1,800원까지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손해를 인정하지 말고 좀 버티는 거 어떨까요? 예, 저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좀 이렇게 우리가 버텨야 될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면 이게 아니, 근데요. 예. 뭐 어떤 거요?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네. 지금 전번에 2,740원인가 갈 때 못 팔았어요. 안 빠진 거지. 전번. 더 갈까 아니, 봐 안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빠졌거든요. 네, 원래 그래요. 이런 거는 다음에 살 때는 그냥 수익 냈다 그러면 튀김이라고 내가 많이 하거든요. 튀김. 튀면 매도. 탁 튀김 막 탁탁 튀잖아요. 그때 딱 네네.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이런 종목 오래 갈 필요가 없어요. 펀드멘탈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네. 2천억 정도 시가총액 뭐 조그만 것들은 테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끝까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익의 언덕은 얼른 팔고 나와버려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한 번 사이클 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네. 조금 더 빠지면 네, 사지 마요. 더 사지 말을까요?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봐봐요. 우리가 백화점 가면 내가 사고 싶은 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조금 이름도 있고 브랜드가 있는 게 가격이 더 떨어졌다고 그거 사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할인점에서 그러면 제가- 예, 아울렛보다는 백화점 가서 이런 그 신상 종목 그 상품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라면 네, 맞아요. 돈을 씀씀이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보면 이 좋은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굳이 이 주식을 사가지고 변동성을 타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좋은 주식이 박앤세일 하는데 그거 사는 게 나아요. 네네네. 단가 내리면 안 그러면 돼요? 얼마까지 매도하면 될까요? 1,800원이요. 거기가 1,800원에 저항이에요. 돼서요? 예, 거의 저항이에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다우기술요. 18,000원에 5%. 다우기 사셨어요? 18,000원에 5%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회사가 내실이 있는 것 같고 유보율도 높고 네. 또 저퍼주 갖고 그래서 샀는데 네. 생각같이 안 올라가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전화 한번 했습니다. 이게 주식이 있잖아요. 이게 공식이 없거든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회사가 돈을 잘 벌어. 누가 봐도 돈을 잘 벌고 너무 좋아. 근데 내 주식이 안 가면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안 좋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주식은 이 회사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주식이 살아있는 움직일 만한 게 나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기에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시그널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 자리는 시간이 걸려요. 예. 오래 걸려, 오래.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11,000원부터 29,000원까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플랫폼 쪽이기 때문에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고점 찍고 밑으로 떨어진 거는 가격을 늘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예요? 옆으로 이제 횡보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돈을 잘 벌고 아까 얘기했지만 유보율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안 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을 지금 더 사기에는 너무 좋은 주식이 더 많이 빠져 있는데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온리 이 종목만 보지 말고.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손해는 없어요, 이 종목은. 18,000원 위에서 팔 수 있거든요. 그게 다예요. 제가 보는 눈은.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종목 같아서 안 맞는 매수를 종목이에요. 했는데 요즘 시대에 가장 잘 맞는 거는 뭐예요?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 뭐 이런 게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 근데 이 다우기술 같은 건 플랫폼 뿌리오 막 이런 거 옛날에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 플랫폼 기업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네이버, 카카오 쪽들이 튀어줘야 되는데 걔들이 지금 신저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시장을 보면 트렌드라고 봤을 때 반도체들이 반도체 이번에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강하잖아요. 그쪽이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돈은 잘 벌고 좋은데 나한테는 좋은 주식이 아닌 거죠. 왜 대주주가 주식을 자꾸 사던데? 이게 그럼 주가가 지금 그 선생님한테 좋은 안 움직이잖아요, 이 종목. 그죠? 예, 앞으로도 안 움직일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 쟤한테도 예. 인기가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고 선생님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와 소수가 바라봤을 때 다수 쪽이 더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예. 예,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8,000원 오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기 네.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국전약품이요. 네, 국제자본사에서 매수가 비용 7,700원에 50%거든요. 7,700원에 50%예요? 예.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얘가 보니까 네, 좋아요. 6,000원대에서 네. 10,000원대까지 박스권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 어떻게 아세요? 그 이렇게 봤더니 제가 저기 네. 차트를 조금 볼 줄 알아요. 아주 조금. 잘 보시는데요? 이런 그래서 이거 종목. 예. 얘기해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이거 10,000원 정도 보고 그냥 가도 되는지 그 여쭤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이런 종목은 그 샤페론 IPO 상장 때문에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주식함에 있어서 차트가 다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예. 딱 맞다고 해서 차트는 맞아요. 이게 잘 보시거든요. 이 박스권에 예. 잡혀 있어 갖고 여기서 에너지가 좀 들어오면 거래가 들면 그냥 급등 차트예요. 이런 거는. 예. 잘 보시겠지만 알겠지만 월봉도 날바닥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는 기술적 분석은 날바닥이라 그렇게 옆으로 쫙 횡보해서 거래가 살짝 들어오면 탁 튀일 자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면 예. 이쪽 산하고 이쪽 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보고 이렇게 근데 이쪽 보고 이렇게 하나 이 쌍봉을 만드는 확률이 많아요. 그게 차트 매매예요. 그러면 10,000원 더 봐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차트가 다 맞다고 차트가 100%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많아요. 이런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세타는 그다음에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차트보다는 그 뉴스페이퍼를 잘 봐야 돼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하더라도 10,000원짜리가 정확히 잘 봤어요. 정확히 잘 봤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이상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종목이 만약에 10,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탄력이 붙을 거예요. 그런 패턴의 종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예, 가야죠. 근데 차트 잘 보시네. 주식한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 조금 됐는데 돈은 못 땄어요. 근데 이게 네. 제가 이거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를 계속 주시를 했거든요. 이게 그냥 얼마까지 누른 거예요, 떨어지나? 누른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호가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는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매집이라는 건 돈이 들어와 있어요, 누군가.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 밑으로 호가를 매수 호가를 줄여가지고 그 밑으로 팔아가지고 개인들 심리를 눌러요. 그래서 저 밑에서 물량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50원짜리 저 밑에까지 놓고 호가를 다 빼버려요. 이 물량을 가진 사람이 호가 장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싸나워요. 뭐 상한가도 막 잘 가고 막 이런 종목들은 호가를 많이 눌러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거래예요, 거래. 이 거래가 없죠, 안 나왔죠, 물량이.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매집한 부분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놨다가 튈 때 세게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주식한 지 얼마 되셨어요? 한번 물어보게. 오래되셨죠? 아니, 제가 이거를 네. 차트를 보면서 이게 721선이 한 6,540원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거기 내려와서 지지받으면 사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6,850원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네, 거기 지지라인이에요. 떨어지면 사야지 그런데 안 그냥 줘. 올라가가지고 그냥 올라가요. 어제 그냥 사버렸어요. 그냥 갈까봐. 잘하셨어요. 네, 여기는 뭐 살아있는 자리예요. 한번 탁 치면 또 빨리 움직이니까 잘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마 정도에서 팔면 돼요? 그러니까 정고점이 만 원대거든요. 아까 잘 보셨어요. 거기에 매물이라 그래요. 예, 근데 예. 이걸로 넘어가면 이 종목은 원형 바닥이 돼요. 날바닥, 원형 바닥, 이렇게 라운드 바닥이거든. 원형 바닥이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이 끝난 자리예요.
가격은 그럼- 네 예. 그럼 이게 박스권 넘어가면 15,000원까지 봐도 될까요? 그때 봐야죠. 혹시? 그때 이제 거래가 들어오고 재료가 있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근데 아, 매집은 잘 돼 예. 있어요. 이 종목 10,000원 일단 예. 10,000원이에요. 10,000원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전화 예.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나 포스코 ICT고요. 포스코 ICT 사셨어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6,500원에 70%입니다. 직접 사셨어요? 네. 이거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그냥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으로 네.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네. 6,500원 뛰어넘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안 넘더라고요. 이거 밀려가지고 그래요. 최근에 10월달 들어서 시장이 특히 코탁 쪽에 물량들이 네. 많이 밀렸거든요. 포스코 ICT는 네. 완전 충전기 쪽에. 근데 충전기 모멘텀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배터리 네. 쪽에 중심이기 때문에 배터리 네. 끝나고 이제 이 충전기 쪽도 되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가 보면 바깥에 보면 전기차가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 네. 주차장 가면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차장 뭐 전기차가 많아요. 휘발유차가 내연기관이 많아요. 내연기관이 많죠. 경유차하고 네, 휘발유차가 많죠. 많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네. 퍼포먼스가 많이 나려면 한 2, 3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선행보다 네.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 완성이 되고 완성차가 나오기 이전에 이 배터리 쪽부터 호황을 누린 다음에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쪽으로 가요. 근데 지금은 배터리 쪽에 호황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네네. 이제 충전기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타임이 있지만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충전기 사업 쪽에 미국 쪽에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뭐 최근에 끌고 가도 6,500 괜찮을까요? 예, 장기적으로 가야 돼. 장기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스몰캡 종목이거든요. 스몰캡이라는 것은 뭐면 이 성장성을 보고 그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요. 이런 종목들은 네네. 조금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아.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좀 나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쫙 녹색이 확 서 있죠. 여기. 예. 이게 기관 수급이에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종목 갖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종목 좀 끌고 가면 돼요. 손해는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안심이 되네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비중은요? 71,200원에 10%. 71,200원에 10%예요? 네.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전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고 셀트리온을 샀었거든요. 네. 그거 한번 파동이 한번, 네. 셀트리온을 18만 6천 원에 사가지고 네. 21만 원에 팔았어요. 네, 잘 파셨네. 네. 그런데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갈아타 버렸지만 떨어져 버렸네요. 아, 그래요? 단기적으로 본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본 거예요? 제가 주식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네.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네. 현금을 90%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다 사버릴까. 아니, 6개월뿐이 안 되셨는데 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나중에 쓰면 안 돼요? 아니, 현금 90% 있는 거를 그럼 조금 더 이따 얘를 사면 안 돼요? 조금 이따 사요. 네, 그럼 지금 막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원래 다 그래. 저는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강하게 움직일 시장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작년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씀씀이 있죠. 소비. 예. 돈을 쓰는 게 줄었어요, 늘었어요? 저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근데 주변 네. 사람들 보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안 하세요? 뭐 자영업 하신다든지 주변 사람 되게 힘들다 그러죠. 아니, 안 하던데. 이거 돈이 많으신 분들만 계신가 보네요. 제 주변에는 다 힘들다 그러거든요. 제 주변에는 힘들다는 사람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요? 요즘 제 주변에는 다 힘든데. 왜 그러냐면, 뭐, 아파트 담보대출도 올라가가지고, 이자 내기도 빡빡하다. 그 다음에 뭐, 차도 막 못 사겠다. 지금 뭐, 차도 교체해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방송 늘면 막 미국 시장 폭락했다. 막 이런 뉴스 안 보세요? 그런 건 보는데 지금까지는 똑같은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저도 그래서 그런 제가 우리 시청자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네요.
어려워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쓰는 것보다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좋아요.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 내년 1분기 지나고 현금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말고. 아, 주식을 사지 말고요. 네. 이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럼 쉽진 않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셀트리온 헬스. 요거만 갖고 있어요. 75,000원까지 갖고 있어도 돼요. 75,000원, 8만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더 사지 말고. 알겠죠? 더 사지 말고. 네. 시장이 뭐. 아니, 오른다 그러면 더 사면 되잖아요. 떨어지면 8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설하겠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통화하는 시간이 오늘 외에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네. 시점의 시세를 보는 거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변하는 게 시세잖아요. 그거를 지금 네. 맞힐 수는 없잖아요. 뭐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북한에도 막 미사일 쏘고 막 지정학 리스크도 있는데 그런 변수들이 생기면 제 말이 틀리잖아요, 제가. 그죠? 아, 그러면 얘만 가져가고. 네, 얘만 현금은 가지고 쓰지 다른 거는 말라고요? 그냥 쓰지 마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좋을 때가 있으니까 아. 그때 아껴두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7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해보세요.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팬입니다. 멘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엑세스 바이오 20%요. 17,200원이에요. 이거 좀 이렇게 이름을 들어오면 조금 어려운 종목인데, 그래도 매수 단가가 높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12,000원대요? 17,200원. 17,000원이요? 예, 아, 그래요? 좀 17,200원 고생을 이요. 하시겠네. 지금 산지 알고. 근데 아니에요. 이 사신 이유가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에 사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때요, 지금은요? 마스크도 실내에서 벗고, 그다음에 코로나의 네. 확진자가 줄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네. 막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향이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보는 네. 관점에서는, 네. 10월, 11월, 12월 달 되면, 이 독감이 되게 유행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독감 백신 맞으셨나요? 마시려고 그래요. 아직 안 그죠, 아직 안 마셨어요. 맞으셨죠. 이번에는 네. 이 트윈테미라고 하거든요. 그 독감하고 네네. 코로나하고 두 개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네. 독감 같은 경우도 뭐 주기적으로 온대. 우세종이 작년에는 코로나였다면 이제 이 우세종이 이제 이렇게 독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꼭 독감 백신 맞으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네. 이런 액세스 바이오라든지 이런 그 진단 키트들이 움직이려면 만약에 이게 독감이 또 유행이 또 되게 되면 이런 백신 이 진단 키트 관련주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지켜보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게 제로라고 하거든요. 실적 베이스는 다 묻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영향을 다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가려지는 진단 키트, 이게 또 영향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 추이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기술적으로 해도 15,000원까지 올라와요. 네. 그때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겠네요. 그래서 1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너무 심란해요. 진짜 이거 네? 사놓고 예. 너무 심란하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네.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 다른 종목은 뭐 거의 50%씩 다 빠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도 이 종목은 그래도 50% 이상까지 빠지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럼 뭐, 네, 그 멘토님 그냥 홀딩 해야 되겠네요. 홀딩 해야지 이런 거. 왜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기술적 반등이니까 네네. 자연적으로 그냥 떨어지면 올라가는 그 반발 매수가 들어와요. 왜 그러면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15,000원까지 올라와요. 그때 거기서 아니, 정리하는 게 저희- 나아요. 예. 네, 근데요, 멘토님 어제 보니까 슈마시스를 상을 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소액주주의 분쟁 때문에 이슈 때문에 네. 뜬 거예요, 걔는. 이게 뭐 진단키트의 영향이 아니라 회사의 이슈 네네. 때문에 뜬 거예요, 그러게요. 이슈. 예,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예. 얘하고는 무관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가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유행이 어떻게, 이 바이러스 유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참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5,000원짜리 홀딩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샀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네. 아까 82,000원에 됐는데 81,000원에 네. 20%. 사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조선주가 이 종목이 조금 저평가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사갔어요. 아, 그래 조선주가 좋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럼요. 저평가도 이거 있었어요. 이 가격대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저평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이어야 돼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평가거든요. 이 회사는 돈을 못 벌어요. 적자 투성이에요. 그렇게 다른 그래요? 조선주들이 막 움직일 때 못 가는 거예요. 저평가라는 거는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기본적인 베이스, 이 베이스가 뭐냐,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그럼 계류율이 있거든요. 그 계류에 저평가다라고 하는데 이 한국조선해양은 메가기시와 그다음에 이 적자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가 갈 때 많이 못 움직였어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보면 얘는 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잖아. 봐봐. 이 종목은 네, 위쪽으로 쫙 그렇더라고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이거 봐봐요. 네. 그 현대, 아까 얘기했던 조선해양은 이거 봐봐요. 거꾸로 가죠. 네. 봐봐요. 네. 이렇게 봐봐. 이게 뭐 어때요? 거꾸로 가죠, 이렇게. 그죠? 거꾸로 네, 가죠. 네.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선 업종이 그동안 되게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턴 어라운드 될 때 어떤 애들이 빨리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이 더 빠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8만 원 정도 올면 팔아버리세요. 이거 팔고 이 팔고 우리가 그 주도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조연급이에요. 조연급. 그러니까 주연급을 매수를 해야 지금 싼 가격에 저렴한 종목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건 되게 좋아요. 뭐 실적 좋은 거 없고 막 박앤셀, 우리나라는 박앤셀이거든요. 특히 코스닥보다 대형주 쪽으로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보다는 돈을 좀 잘 벌고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8만 원 오면 매도하세요. 네. 고원절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기술적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여러분, 강연회 하면 뭐 공부방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 최근에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라는 것들은 뭐 우리가 머리 싸매고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주식의 이치를 좀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화요일 날은 종목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공부방을 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온라인상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뿅뿅보다 옆으로 이렇게 돌 것 같거든요. 다음 주는. 위로 탁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약간 횡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 매매하자. 2200 밑에는 매수, 2200 위에는 단기 매매. 이렇게 하면 10월에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자, 이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네. DY요. 매수가 비중은요? 5,900원에 40%요. 이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돈 좋고 많이 떨어져서 매수했는데요. 그래요? 매수가 비중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5,900원에 40%. 5,900원에 40%입니다. 최근에 사셨나 봐요. 예, 예.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혹시 시가총액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예. 조금은 압니다. 네, 시가총액이 1,400억짜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시장의 심리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막 8% 막 6% 막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형주 위주로 보면 뭐 예, 특이한 예. 종목 말고는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시가총액 조그마이 있는 것보다는 시가총액 크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다 올라가지 않고 가격이 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조급한 거는 이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그 서 있는 자리라고 하거든요. 시세를 내는 자리 쪽에서 매수해야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종목은 더 떨어지는 확률이 많아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심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900원이잖아요. 그럼 반등 시 매도하는 게 나아요. 6,000원 선에 딱 들어오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나아요. 예.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반등이 세게 들어오진 않아요. 시장이 가장 좋을 때는 어느 종목이 빨리 오르냐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빨리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시장이 빠져서 과대 낙폭에 반등이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종목들은 심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저가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싼 종목들이 저가에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6,000원 정도, 6,300원 정도 오면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는 거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기 지네요. 아, 진해요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원래 높게 샀다가 물타기 해가지고 네. 17,500원 됐는데 100%고 또 금액도 커요. 왜 이렇게 100% 사셨을까요? 물타기 하다가요. 근데 이게 물타기 해도 올라가면 되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여행 시즌이라서 좀 네. 오를까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올라요. 금요일 날 다 오르는데 이건 안 오르더라고. 그러면 손절을 해요, 그냥?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네. 이 소중한 자산 아니세요? 되게 열심히 해서 번 돈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무모하게 이렇게 시장에 버린다는 건 좀 버리는 거예요. 손절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왜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그치? 네. 근데 포기할 건 빨리빨리 하고 정리하는 스타일이라서. 포기해서 정리하더라도 또 다른 거 또 해서 또 그 포기할 건데 이걸 아직 흐름을 모르시는데 그 돈이 자꾸 줄어들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요? 네. 저는 제가 지금 제 돈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라고 100%까지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무슨 비행기 회사잖아요. 왜 이렇게 그죠? 예. 맞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서두에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풀리고 여행도 많이 가서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종목은. 유가가 지금 국제 글로벌 유가가 90달러 언저리 86달러, 90달러 고안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적자,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기업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살라 그래요? 팔라 그래요? 관심이 없어지죠. 왜 그러냐면 굳이 이렇게 적자가 많고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인데 굳이 이 종목을 살까? 이래서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들어가셨으면 좀 덜한데 계속 물타기 하다 보니까 이 100%까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매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이게 안 하면 내가 손해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이거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이게 돈 어렵게 벌어가지고 이 시장에 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종목은 16,500원까지는 한 번 올라오거든요. 그때 파시는 게 나아요. 좀 더 밀릴 수도 있으면 하단까지 버텼다가 16,000원, 16,500원 그때 손절하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주식 좀 당분간 이거 많이 팔고 난다면 조금 당분간 하지 마세요. 현금 갖고 계세요. 알겠죠? 시장이 쉽진 않으니까 내년 한 1, 2월 달, 12월 달 지나야 되거든요. 12월 달 지나고 내년 1월 달 전부터는 내년은 좀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현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캠시스고요. 네, 캠시스 샀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300원에 비중은 좀 많이 했어요. 몇 프로 사요? 모르겠어요. 계좌가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좀 많이 했어요. 아무튼. 백화점이세요, 백화점? 네.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비중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대략 뭐 30%는 되세요? 한 60%? 아, 60 많이 사셨네요. 그죠? 이 캔시스 네,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알죠? 네, 카메라 모듈. 네, 카메라 모듈, 전기차. 전기차, 그다음에 삼성이 협력사, 그죠? 응. 맞죠? 그러면 카메라는 어느 쪽이에요? 자율주행차거든요. 자율주행 쪽에 많이 되고, 그다음 휴대폰 부품 쪽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12월 달 요 때는 자율주행차가 좀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제 2,300원 뜯는 거를 제가 보고 네. 샀는데 네. 종가에 많이 밀렸더라고요. 밀렸죠. 예. 음봉으로. 예. 근데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아요. 이제 움직이는 자리예요. 이게 이 종목이 캠시스가 네. 그 종목마다 성격이 있죠. 이게 매매하기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게 변동성이 맞아, 되게 너무 급락이 심해요. 예, 급등락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 종목이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가서 막 들어가서 트레이딩하기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게 종목이 성격인데 이런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차의 모멘텀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이 삼성에 대한 협력사에 대한 물량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세다 보니까 이게 막 움직임이 막 급락이 나왔다, 급등이 나오고 막 이런 종목이에요. 이게 조금 또 더 밀렸다 가나 싶. 예, 아니야, 밀리진 않아요. 이건 다 왔거든요. 밀리더라도 금방 레벨업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2,800원, 2,700원 라인에 오면 팔면 돼요. 그때 한번 파세요. 거기 뚫으면 네, 거기 뚫으면 3,000원 받도 돼요? 네, 그렇게 거기 뚫으면 3,000원 벌면 돼요. 그 레벨업이라 해서 매물대 넣고 그다음에 거기서 네. 들어오면 이 뉴스 체크를 잘해야 돼요. 이런 종목은 페이퍼가 막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잘 보고 그다음에 이게 카메라 모듈 쪽이나 그다음에 PCB 기판들은 애플의 엊그제 금요일날 뉴스를 보니까 애플 쪽에서 우리나라의 그 업체를 선정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기판, 네네, 애플 PC. 맞아요. 예. 그래서 이쪽 카메라 쪽도 중국의 그 영향이 우리나라 쪽에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 부품단들 쪽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이 종목을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때 올라가게 되면 그런 모멘텀 뉴스를 잘 체크해야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네. 딱 그 전략대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네오인문택이요. 아, 그 매수가 비중은요? 5,400원에 네, 비중은요? 20%. 안 움직이죠? 박스권에서요? 그랬는데 요새 조금 반짝반짝거려요. 바닥 라인이니까, 예. 그래도 이런 종목은 이제 이런 예. 종목은 이거 우리가 주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신규주의 주기는 네. 거의 2년 정도 돌아요. 네. 2년 고점, 2년 막 그 신규 주들은 거의 이렇게 막 고점을 찍고 막 떨어지기 시작해서 바닥을 잡고 레벨업이 되는데 한 주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상장하기가 2021년 3월이에요. 3월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바닥 라인이에요. 가격으로 봤을 때. 그런 추측을 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뭐 회사의 실적보다는 그런 사이클 주기를 잘 봐야 돼요. 그 신규주는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장이 빠지면 덜 빠질 거예요. 그러면 6,000, 7,000원 고기까지는 들고 있다 그때 팔면 돼요. 대표님 그러시면 이제 6,700원, 6,000원 그 부근 올랐나요? 예, 와요. 거의 다 제가 지금 이제 밖에 바닥이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네네. 시장이 빠져도 먼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요즘에 좀 말고 그렇더라고요. 예, 6,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홀딩. 6,000원 이렇게. 정도. 네, 거기까지 대표님, 올라와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요. 하지 말을까? 지금은 현금 쓰면 안 돼요. 현금 좀 갖고 있다가 내년 이번 올해 12월 정도 그때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좋아지는 여건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년 뭐 1분기 정도 되면 주식을 막 사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죄송한데 시간이 좀 걸릴까요? 좀 걸릴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좀 이 종목은 덜 빠졌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빠졌어. 네, 덜 빠졌죠. 먼저 아유, 선반영돼서 그래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자화전자고요. 자화전자 24,900원 미수가는 예. 15%요. 많이 힘들죠?
이게 네. 멘토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네. 그 개인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내려오길래 네. 55일선 위에 15일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네. 네, 깨진 그리고 거지. 밑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하고 튀어 오르길래 그 볼린저 밴드 그런 거 하지 마요. 보조지표 하면 이게 생각이 많아져요. 네. 주식은 좀 심플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보조지표 네. 뭐 RSI나 볼린저 밴드나 뭐 CCI나 뭐 그다음 MACD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후행성이에요. 네네. 저도 맨 처음에 주식할 때 선행성이 아니고. 예, 후행성이에요. 만들어진 데이터 가지고 선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네.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거나 막 중순에 그 보조지표를 되게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죠. 시간 낭비했구나. 근데 그게 네. 뭐 나쁜 건 아닌데 생각이 복잡해져요. RSI가 올라가면 CCI가 떨어지고 뭐 MACD가 맞아요. 올라오면 뭐 또 다른 강도가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거든. 맞아요. 본레인저 밴드 상단과 하단과 이 구름대를 엔벨로프 움직인다. 상단과 하단과 그게 이런 이게 것까지. 답이 없어요. 하지 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복잡해져요. 왜 그러면 주식은 되게 심플해야 돼. 이게 슬림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막 그 보조 지표를 쓰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주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세 가지로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술적 분석. 두 번째는 실적.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리적인 배경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시장이잖아요. 코스닥이나 네. 그 다음에 거래소나 시가총이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시가총이 좁다라고 작은 거다라고 5천억 밑에예요. 지금 이 종목은 4천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심리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누름이 되게 심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돈 잘 벌어요. 그죠? 네, 그러면 맞아요. 차트를 네. 보는 거예요. 차트가 어때요? 깨졌죠. 좀 깨졌어요. 네, 그럼 세 개 중에 그 지금 선에서 네, 세 개 중에 지금 한 개만 맞고 두 개 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딱 생각을 한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격을 보는 거예요. 얘가 고점을 찍고 35,000원에서 2만 원 떨어졌거든요. 거의 50% 정도 떨어졌어요. 40%. 그럼 여기가 바닥 네. 라인이 많아요. 그리고 한 번 맞아요. 레벨업이 줄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나 캠시스랑 같이 움직여요. 카메라 모듈 쪽이기 네. 때문에.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애플의 중국에 이 분쟁이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있으면서 애플의 그 협력사들이 우리나라에 컨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FPCB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모멘텀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지 말고 반등 들어올 때 25,000원 선에서 팔면 돼요. 거기까지 공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하면 돼요. 네. 그다음에 그것까지는 올 거라고. 그다음에 또 생각하고 중요한 있는데.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차트를 볼 줄 알면 깨지잖아요. 그럼 빨리 손절해 버려야 돼. 깨질 때 딱 손절해 버리세요. 그게 밀어두지 말고. 55일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냥 손절하다니. 손절해 버려요. 55일선은 허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추세가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도 이것도 100%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55일선이 꺾이면 조정을 줘요. 대표님 책으로 공부했는데 네. 이게 순간 네. 피어오르니까 네. 당연히 55일선 위로 올릴 줄 알아요. 아니 그건 또 이제 시장을 봐야 되기 생각이 때문에. 그래서 55일선 쭉 잘 보세요.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공간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네. 네네. 박스권 상단 2,300 근처까지 가면 이것도 같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요. 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좀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좀 버텼다가 24,000원 그 원절 25,000원 나이 그 저항대거든. 55일 저항대요. 거기까지 시장이 맞아요. 반등 딱 들어오면 거기인데요. 예, 거기 올라와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자, 10분 후에 제가 2부를 진행할 거니까 2부에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스피드 상담으로 바꾸도록 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후에 차 한잔 드시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